에어는 또 신기한 게 스펙상 5.6mm인데 측정해보니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에어 한번 훑어보면서 엣지랑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빠르게 알려드리기 전에 고정 댓글에 아이폰 17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어쩌다 가장 인기 있는 컬러들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스카이블루가 제일 잘 팔렸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스텔톤 느낌의 블루인데 사실 햇빛에서 보면 블루보다는 화이트에 가깝고, 평상시에도 화이트 색상에 하늘색을 한두 방울 첨가한 컬러 느낌, 크게 호불호는 없어 보이고, 엣지 실버랑 비교해볼 때 엣지 실버는 폴드6 S25에서 자주 봤던 실버, 좀 그레이 톤의 실버다. 둘 다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컬러라 괜찮은 편이고, 두께는 에어가 5.6mm 인데 엣지 먼저 실물을 봤던 사람이라면 에어 좀 얇구나 하고 끄실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분들은 많이 감탄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옆면도 약간 다른 게, 엣지는 옆면 후면 모두 다 무광 컬러로 되어 있지만 에어는 티타늄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티타늄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하이그로시한 느낌이 들면서 예전에 아이폰 10 시절부터 14 프로까지 옆면 스테인리스 느낌이 나는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매우 산티나는 느낌이 들지만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이쁘게 해놨다. 추가로 아이폰 에어는 후면 부분이 무광이 맞지만 카메라 섬은 또 유광이고, 반대로 엣지는 카메라 섬까지 모든 부분이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언박싱 하면서 누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후면에도 크게 들어갔다라는 말하는 순간부터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픽셀 10이랑 더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두께랑 무게 부분도 스펙상으로는 S25 엣지가 5.8mm, 에어가 5.6mm로 엣지보다 아주 살짝 더 얇긴 한데, 육안으로 볼 때도 구분하기 힘든 옆면에 놓고 비교해봐도 매우 유사한 수준의 두께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엣지는 5.8mm 정확하게 나오죠. 반대로 에어는 또 신기한 게 스펙상 5.6mm인데 측정을 하면 5.5mm까지, 에어는 오히려 뻥 스펙 아닌가, 측정해보니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얇게 나옵니다. 그런데 카메라 섬에서는 약간 다른데, 카메라 섬이 5.6mm대가 나왔고 렌즈까지는 11.3mm를 보여줬다면 엣지는 카메라 섬이 8mm대, 카메라 렌즈 포함하면 10.1mm, 오히려 카메라 섬이랑 렌즈 톡 튀는 엣지가 좀 더 얇습니다. 옆면에서 보면 이건 육안으로 봐도 엣지가 좀 더 얇아 보이더라고요. 무게도 측정해볼 때 엣지는 164g, 에어는 165g,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둘 다 화면 인치 대비로 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줘서 이거 무거운데요 라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에어는 6.5인치이고 엣지는 6.7인치, 디스플레이 자체는 엣지가 좀 더 크죠. 둘이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봐도 에어가 좀 더 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젤도 거의 비슷한데 엣지가 아주 살짝 더 작은 느낌. 근데 이게 또 17 프로 맥스랑 비교해보면 에어가 약간 두툼하긴 합니다. 그리고 에어에서 저반사 코팅이 들어갔죠. 엣지는 저반사가 없기 때문에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에어 쪽이 반사가 덜하다. 추가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약간 다른데, 엣지 쪽은 최상단에 최대한 붙어있지만 에어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17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한데, 다이나믹 아일랜드 위치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각종 모듈이 최상단에 몰빵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 조절에 실패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외에 디스플레이 자체 스펙을 보면 둘 다 120Hz 프로모션 주사율의 LTPO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서 에어랑 엣지랑 둘 다 배경화면 AOD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크 밝기는 오히려 400니트 더 높은 3000니트, 에어가 좀 더 좋다고 하는데 사실 엣지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보니까 사용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열을 가리긴 힘들어요. 디스플레이 크기를 제외하면 동일 부분이지만 저반사 측면에서는 에어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성능도 보면 엣지는 아시다시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칩셋이 들어갔고, 아이폰 에어는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갔는데 둘 다 TSMC 3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 능력이랑 최적화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겠죠. 빅벤치 6 기준 싱글이 3700점대, 멀티코어는 9300점대, 엣지는 3100점대, 멀티코어는 9600점대로 싱글은 확실히 에어가 20% 가까이 앞서 있고, 멀티코어는 엣지가 소폭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램은 둘 다 12기가 램입니다. 3D 마크도 보면 의외의 결과가 있는데, 지금 테스트는 둘 다 동시에 동일 조건으로 진행을 했고, 에어는 4000점, 최저가 3300점, 안정성이 무려 80%,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태블릿급의 미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엣지는 최고점이 5800점, 최저가 3200점대로 안정성은 55%. 이러면 엣지가 좀 별로
별로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최고점은 엣지가 훨씬 높고 최저도 에어 기준 GPU가 컷칩이기 때문에 최저 점수 또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여준다. 결론은 안정성은 에어가 월등히 좋고 점수는 엣지가 좀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발열 테스트는 다소 다른 결과가 있는데 제가 세팅하면서도 바로 느껴지는 게 엣지는 좀 쓰다 보면 좀 빠르게 열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3D 마크 기준 엣지는 단 1분 만에 최고 온도인 45도를 돌파한 반면에 똑같은 폼팩터인 엣지는 단 38도, 7도나 차이가 나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엣지는 20분간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44도에서 45도를 유지했다면 에어는 17분 정도가 지나야 최고 온도인 45도를 돌파한다. 평균 온도 또한 엣지가 전반적으로 1도 정도 더 높게 찍혔습니다. 발열 안정성 측면에서는 슬림 폼팩터인데 미친 듯한 유지력을 보여줘요. 배터리 부분도 짧게 보면 에어는 20분 테스트 시 10% 배터리 소모가 있었고 엣지는 13%. 스로틀링 테스트만 봐도 에어가 배터리 좀 더 오래 간다는 결과가 있고 다른 단순 웹서핑 테스트 기준 엣지는 11시간 48분 정도를 보여줬다면 에어는 12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더 알아야 할 점은 에어는 배터리가 3000mAh대 다소 부족한 용량인 반면에 3009mAh대인데 비슷한 타임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단순 켜짐은 비슷하지만 고성능 작업 시에는 에어가 좀 더 유리하다. 카메라도 볼 때 카메라는 누가 봐도 엣지가 외관상 더 좋아 보이죠. 실제로 48메가픽셀 단일 에어라면 엣지는 이어카소 메인 카메라와 12메가픽셀 더블 카메라 시스템인데 그래서 뷰파인더에서 보면 에어는 1배 중과 2배 크롭 줌 여기서 하나 더 너프를 먹은 게 에어는 아이폰 17과 다르게 26mm 줌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35mm 줌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엣지는 다소 넉넉한 초광각 메인 2배 무손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진도 찍어보면 엣지 쪽은 사진이 약간 화이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에 비해 에어는 제 눈으로 볼 때 가장 실제 색감에 맞게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추가로 에어는 메인 기준 엣지에 비해 좀 더 확대돼서 찍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메인 화각이 기본 렌즈보다 더 좁게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 또한 비슷하게 엣지 쪽이 실물보다 좀 더 화이트한 색감이라면 에어는 현실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초광각이 없는 단일 렌즈는 많이 아쉽다. 하지만 내장 스피커도 볼 때 이번에 내장 스피커 얘기가 많죠. 놀랍게도 에어는 2025년 스마트폰의 보급형에도 안 들어가는 모노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스피커 홀처럼 생겼지만 마이크 구멍이고요. 상단 수화부 쪽에만 소리가 들립니다. 직접 들어볼 때 다소 좀 비어있는 듯한 허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엣지도 그렇게 스피커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에어 쪽은 훨씬 더 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아이폰 에어 대 S25 엣지 비교를 해봤는데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에어가 좋은 편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엣지가 좋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성과 지속 성능을 중요시한다면 에어가 좋아 보이고 반대로 엣지는 좀 더 큰 화면에 카메라 화각을 원한다 하시면 엣지가 좀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솔직히 엣지의 단점들은 뭐 다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에어의 단점이 엣지보다 더 크게 부각되지 않나. 뭐 20만 지원한다거나 모노 스피커 등등 저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따져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정 댓글에 아이폰 17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끝!